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나나입니다. 오늘은 응급실 간호사 과연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좋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응급실 간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응급실에서는 많은 환자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환자나 아니면 메디컬 환자나 뭐 포스트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OBGYN,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도 환자들이 가끔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환자들을 케어하다 보면 더 지식이 넓어지고 이렇게 스페셜티로 만약에 뭐 카디올로지나 레스피레토리 뭐 이런 거로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응급실을 선택했어요. 제가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많은 시니어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응급실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응급실에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ICU로 가거나 환자를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메디컬 서지컬이나 그런 약간 슬로우한 병동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일한 지 7개월이 됐는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일 시작했을 때는 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겼었을 때여가지고 특히 심장 쪽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 환자도 많이 오거든요. 코드 sepsis, 코드 stroke, 코드 blue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환자가 오면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일하기 초반에는 이제 태스크를 클리어 하는데 급급했다. 피검사 오더가 있으면 오더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약도 스케줄대로 맞춰서 빨리 주려고 하는 편이었고요. 왜냐면 응급실에서 뒤처지면 끝도 없기 때문에 계속 밀려요, 일이. 이제는 조금 짬이 생겨가지고 이 피검사가 왜 오더가 됐지? 이 약이 왜 오더가 됐을까? 이렇게 크리티컬 띵킹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태스크들을 처음에 클리어하면서 피검사 결과도 보고 CT 결과도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디스처지 인스트럭션에 환자랑 고오버를 하면서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에듀케이션을 하면서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배가 왼쪽이 아픈지 왼쪽 위가 아픈지 오른쪽 아래가 아픈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organ들도 위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얘는 gallbladder 이슈로 왔구나 아니면 appendicitis로 왔구나. 특히 배가 아파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키드니 스톤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망 같은 걸 줘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망 같은 걸 이렇게 주는데 그걸 주고 여기에 소변을 보라고 하면은 진짜 눈으로 보일 정도의 약간 조그만 스톤이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환자 이제 에듀케이션을 할 때 이 스트레인에다가 오줌을 비우세요. 그리고 스톤이 빠져나오면 그 후로 배가 안 아프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에듀케이션을 해줍니다. 아무튼 저는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작년 9월달에 졸업해서 10월달부터 일을 시작해서 세보면 벌써 7개월이 됐네요. 요새 나이트 시프트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일단 스케줄이 일주일에 3번 일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레지던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스케줄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해요. 몸 생체 리듬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 다들 자는 시간에 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침 7시까지 깨 있어야 하니까 제가 그냥 쉬는 날에도 그 리듬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새벽에는 깨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충을 말씀드리면 요새는 새벽에 깨 있으면서 좀 많이 공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다들 자고 있는 시간에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새벽 시간에 깨 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새벽 시간에 원래 많이 뭘 먹지를 않으니까 뭐 배고파도 좀 챙겨 먹지 않고 그랬더니 살도 좀 빠지고 한 2kg, 3kg 정도 빠졌어요.
제 친구 중에는 나이 시프트로 일하면서 오히려 살이 쪘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진 편이에요. 잘 챙겨 먹느냐 안 챙겨 먹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어쩔 때는 30분 쉬는 시간을 못 갖기도 하고요. 왜냐면 응급실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바쁩니다. 아침 8시나 9시에 잠들어가지고 한 4, 5시쯤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체 리듬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평소 쉬는 날에도 그냥 그런 리듬을 유지하고 있고요. 귀찮기도 하고 빨리 그냥 자고 싶다라는 생각에 배고파도 챙겨 먹지 않고 자기 때문에 제 위산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제가 잠자기 전까지 뭘 챙겨 먹지 않고 자니까 조금 속이 좀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밥 챙겨 먹는 시간이 매번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일 끝나고 오면 요거트나 뭐 간단하게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베네핏이 그래도 장점이 있잖아요. 1시간당 4불을 더 받고 있어요. 그게 괜히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나이 시프트 때 단점들이 많아서 그런 걸 보완하려고 돈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 시프트 디퍼런셜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당연히 힘들어요. 응급실은 제일 힘든 병동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힘든 건 똑같지만 순간 대처 능력을 정말 높게 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중압감 때문에도 좀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보다 한 3개월 빨리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제부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메디컬 이슈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원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체스트 페인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카디올로지한테 이제 심장 전문의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약간 EKG 리듬이 좀 안 좋게 나왔나 봐요. 알고 보니까 일할 때 앵자이티 때문에 그런 거 스트레스 요인으로 좀 심장에 좀 무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일할 때 좀 찌릿찌릿하고 좀 체스트 페인이 있었대요. 좀 프레셔 같은 게.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매니저랑 얘기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네, 그 정도로 프레셔가 많아서 그런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일 가기 전에 좀 정도 되는 날이 있어요. 특히 오랜만에 일 갔을 때 특히 더 좀 앵셔스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3일 연속으로 일할 때는 그냥 잠 자고 일어나면 바로 눈 뜨면 일을 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특히 좀 많이 쉬다가 일을 갔을 경우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조금 걱정, 근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쉬고 좀 몰아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3일 연속으로 하면 그것도 많이 힘들어요. 요새는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하루 일하고 또 이틀 쉬고 이렇게 스케줄을 짭니다. 그리고 스케줄 짜는 거는 제 마음대로 짤 수가 있어요. 제 병동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월요일에 2번, 금요일에 2번, 주말에 3번 이렇게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게 4주 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일, 월, 화,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짜고 있어요. 또 어떤 널스는 그냥 몰아서 하는 게 낫다라고 해가지고 6일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일을 하고 8일 정도를 쉽니다.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6일은 그냥 밤에 일하니까 깨있고 8일 정도 쉬는 기간에는 보통 생체 리듬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그런 생체 리듬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일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주제가 없어서 그냥 제가 잘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 영상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